안녕하십니까. 2020년 전기이사 1회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19년과 뭐가 다른지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 견적이 나왔어요, 견적. 원래 견적이 잘 안 나오죠? 원래는 이제 그 시험 기준에, 출제 기준에 견적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고 간단하게 간접 비용이라든가 이것만 나왔었는데, 공구선료 정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견적 문제가 나온 경우는 보기 드물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 조명 공사 하는데 30W 두 개를 매입하면 개방형. 여기 매입하면이 아니라, 글이에요, 글. 그러니까 하면으로 보는 개방형이라는 얘기죠. 매입하면 개방 형광 등 30등을 30W짜리 두 개짜리 매입하면 형광 등을 32W로 교체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철거죠? 얘가 철거가 되는 거고, 얘가 신설이 되는 거죠. 또 하나, 20W짜리 두 개 펜던트 형광 등 20개짜리를 20W짜리 두 개 직부 개방형으로 교체한다. 그럼 얘는 뭐예요? 또 철거가 되는 거죠? 철거가 되는 거고,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첨장, 구멍 뚫기 등등등 해서, 보강자 하지 않고 공구선료 등을 제외한 직접 노무비만 계산하시오. 인공 계산은 사람 수 계산은 소수점 첫째 짜리 계산하고 이런 거 잘 조심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조건을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거 무시해서 틀린 경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선 전공 노임은 22만 5천 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20W짜리 두 개, 그죠? 20W짜리 두 개가 있는데 거기 뭐 직부형과 펜던트형.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바로 뭐죠? 여기 신설이죠. 신설. 신설. 여기가 바로 뭐예요? 철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2W라고 되어 있어요. 32W는 30W를 넘죠. 30W를 넘기 때문에 40W 이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40W 이하에 여기 보면 0.41호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두 개짜리가 이게 철거가 되는 거죠. 그죠? 0.41호 철거가 되고 그 다음에 40W짜리 세 개가 신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한 등당이니까 개수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당 조심할 게 견적은 뭐냐면 밑에 조건이죠. 조건인데 항상 잘 읽어봐야 돼요. 여기 보면 하면 개방형 기준일 때 루버트 아크릴릭 때는 1.1배, 110% 주라는 얘기는 1.1배 주라 이 뜻이고, 나머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 대신 여기 보면 철거가 있고 재사용 철거가 있어요. 잘 읽어봐야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여기 등등등 해서 철거될 펜 등을 재사용한다. 재사용 철거라는 얘기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재사용 철거한다. 그래서 요게 재사용 철거 50%.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얘기 기준에서 하게 되면 자, 32W짜리 3개죠? 설치인공 보면 3개짜리고 0.545고 몇 개 30개짜리죠? 그다음에 몇 프로 더 적용한댔죠? 110% 적용한다. 1.1 곱하면 되고. 그다음에 20W짜리 두 개, 직부형 같은 경우도 0.177, 20개, 그냥 이렇게 나오게 계산하고 곱하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철거. 그래서 여기 보면 32W짜리 두 개짜리니까 0.41로 했죠? 그게 30개, 그 다음에 0.3 곱하면 되죠? 0.3. 왜냐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 여기 있잖아요. 철거가 있고 재사용 철거가 있죠? 그래서 철거는 0.3, 재사용 철거는 0.5.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0.3이고, 그 다음에 얘는 재사용 철거이기 때문에 0.5를 곱하면 되죠. 그럼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조심하셔서 달면 되고, 그래서 이거 갖다 총 합치면 되죠. 그래서 4개를 다 합치게 되면 27.41 따라서 2인당 인건비가 22만 5천 원 곱하게 되면 돈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견적 문제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견적 문제 풀 때는 뭐 여기까지 쉬워요. 여기까지 쉬운데 여기 해설에 조건 있죠? 요거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이런 비슷한 유형 보게 되면 조건이 상당히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반복해서 자주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전등을 3개소를 전멸하기 위해서 3로 스위치 2개와 4로 스위치 1개를 조합하는 경우 개통도 실제 배선들을 그리셔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림상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3로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로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3로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4로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로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로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램프가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었고, 다음 그림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팁을 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같이 볼게요. 요게 4로 스위치죠. 하나, 그 다음에 3로 스위치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220V고, 얘가 0V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220이고 얘가 0V다라고 보면은, 일단 여러분들 220V가 3로 스위치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만약에 220V다라고 하면 빨간색을 할게요. 여기 3로 스위치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0V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4로 스위치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4로 스위치 두 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로 스위치에서 3로 스위치로 다시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요놈이 이렇게 들어가고 요게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3로 스위치에서 램프로 들어가죠? 그래서 요게 램프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220이고 얘가 0V니까 0V 선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답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 자꾸 그려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붙었다, 이렇게 붙었다. 여기도 이렇게 붙었다, 이렇게 붙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붙어 있고, 다시 그려볼까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어.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제 이쪽에 붙어 있죠. 여기니까 이쪽에 붙어 있으면 불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전류가 이제 이렇게 타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3층에서 끈대든가 2층에서 끈대든가 그럼 3층에서 전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자꾸 그려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별표를 드린다면 원래 전에는 3로 스위치, 그렇죠? 3로 스위치 두 개 갖고 그려보는 것도 있었고 4로 스위치 갖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연도에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별 3개를 드릴게요. 별 3개. 이런 건 자꾸 해봐야 됩니다. 심벌이라고 보기는 애매한데 별 3개 정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견적 문제. 견적 문제는 사실은 요번에 처음 나왔던 문제 이런 유형은. 그래서 제가 별 하나만 드릴게요. 요건 별 3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별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전력 필기에서 나왔던 것 또는 기능사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직경, 지름이 3.2mm 서울을 7가닥일 때 외경을 구하라.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 여기 연선인데 연선의 외경을 구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하나가 있죠. D는 그래서 2n 플러스 1에 D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n은 뭐다? 층수예요, 층수. 그 다음에 요거는 소선의 직경. 한 가닥의 직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층수별 가닥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서울은 7가닥이잖아요. 서울은 7가닥이니까 1층일 때 몇 가닥? 7가닥. 2층일 때 19가닥. 3층일 때 서울은 7가닥. 4층일 때 61이니까 서울은 7가닥이에요. 요건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몇 가닥? 몇 층? 여기 뭐 3층이 되겠죠? 3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몇 미리짜리? 3.2mm니까 요거 그대로 식에다 대입하면 22.4mm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간연도에서 제가 볼 땐 딱 한 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뭐 별표시를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4번. 요거는 제가 이제 별 5개를 드릴게요. 이런 문제 유형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여기는 이제 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림상 전압계 전류계는 이렇게 표기했는데 전에는 전압계 전류계를 직접 그려놓으라 이런 문제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약간씩 변형한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별표 제가 5개를 드릴게요. 워낙 시험에 많이 났던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회로 문제랑 사실 결부가 되죠. 회로 문제. 여기 보게 되면 그림과 같이 삼상 유도전등기가 있다. 회로에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전압계가 있는데 그래서 전압계 보게 되면 여기 6kW 곱하기 6에다가 2.9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P는 그래서 6에다 플러스 2.9가 되겠죠? 그래서 8.9kW 유효전력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때 P상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200 곱하기
30 피상전력이 되겠죠. 피상전력 그래서 200 곱하기 3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1번 전동기의 역률을 구하시오라고 됐습니다. 역률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피상전력에 대해서 유효전력이죠. 왜냐하면 P는 VI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이게 피상전력이잖아요. 근데 피상전력이 이놈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3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루트 3 곱하기 200 곱하기 30 되는 거고 위에는 8.9가 되겠죠. 얘가 10의 3승이 되고 얘도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3, 10의 마이너스 3승 K분이 되겠죠. 얘도 킬로와트가 되니까 얘도 이 그래프가 뭐 있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를 여기 보면 얘도 킬로와트니까 얘를 KV 맞추면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KVA로 맞추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킬로와트 KVA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 대신 여기서 제가 실수해버렸네. 그죠? 요거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얘가 8.9 곱하기 10의 3승 K 킬로와트로 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뭐 요거를 이렇게 할까요? 요걸 지워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킬로와트가 되겠죠. 킬로와트가 되는 거고 얘가 KVA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되겠죠. 8.9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고 또는 루트 3 곱하기 200 곱하기 3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와트가 되는 거고 얘는 VA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이 선택해 하시면 돼요. 단위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역률이 했더니 이제 85.66%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은 역률 85.66을 몇 프로 계산하기 위해서 90% 계산하기에 대한 콘덴서 용량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해서 콘덴서 용량은 그죠?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 빼기 탄젠트 세타 2가 되겠죠. 그래서 P가 유효전력이니까 8.9에다가 그죠? 역률이 얼마? 85.66을 얼마로? 90%, 0.9가 되겠죠. 여기는 1-85.0.85의 66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1-0.9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1.05 케브가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얘가 지금 KV잖아요. 얘가 킬로와트잖아요. 그죠? 얘가 킬로와트니까 단위도 그냥 KV에 바로 쓰면 되겠죠. 똑같잖아요. 또 조심할 게 뭐냐면 가끔 가다가 이제 이거를 KVA를 주면 요거를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됩니다. 원을 곱해야 되겠죠. 만약에 8.9 KV에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다가 0.85566을 곱해서 킬로와트로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킬로와트니까 안 바꾸면 되는데 가끔 간연대에 보면 이렇게 KVA 피상전력을 줄 때는 유효전력을 꼭 바꿔야 된다는 거. 그 대신 코사인 세타 1을 곱할까 2를 곱할 때인데 현재 역률값을 곱해야 돼요. 코사인 세타 1을 곱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안 곱할 필요가 없죠. 만약 KVA 줬을 경우. 그 다음에 권상기 P는 그쵸? 6.12N에다가 무게에다가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상기는 꼭 이렇게 풀어야 된다. 9.8로 하면 안 돼요. 9.8은 이제 우리 전동기 출력 구할 때만 보통 표현한 거고, 전동기 용량 구할 때만 표현한 거고, 권상기는 무조건 이 공식을 이용해야 된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이제, 그래서 W는 6.12에다가 효율이 아까 얼마였죠? 여기 보면 효율이 80%. 그죠? 그래서 효율이 80% 0.8에다가 그 다음에 무게가 얼마였죠? 무게를 좀 구하려고 하는 거고 그죠? 무게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 속도가 얼마죠? 22죠? 그 다음에 그때의 용량이 얼마였어요? 이 용량 P는 얼마였죠? 요게 8.9였죠? 그죠? 앞에서 8.9 구했잖아요. 지금 구하는 거 어떤 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는 구하라는 얘기죠? W는 즉 무게는 20에다가 6.12 곱하기 0.8 곱하기 8.9가 된다. 8.9는 우리 앞에서 여기 나왔었잖아요. 그죠? 현재 킬로와트 요걸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뭘 구할 수 있다? 여기 바로 무게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5번은 간연도에서 4번 나왔던 거, 4번 나왔는데 심심치 않게 나와요. 최근에. 그래서
별 제가 4개를 드릴게요. 4개를 드리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이게 뭐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잊을만 하면 한 3년,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옛날만 나왔다가 최근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이 별루기 CT를 연결시켜요. CT가 이름이죠. CT를 연결해서 300도 5짜리 CT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방향지락계전기 DG, 이거 정확히 하면 방향성 지락계전기죠. 다이렉셔널 그라운드 릴레이 살폈다. 따라서 중성점 여기 가만히 보니까 바로 저항 R이죠. 그래서 이게 저항 접지죠. 그래서 300ohm짜리 저항을 연결했어요. 이게 막 100ohm을 넘으니까 고정 접지가 되겠죠. 하여튼 간에 이렇게 있다. 300도 5짜리 전력 P는 2000kW, 2만 kW, 역률 0.8 지상. 이때 A상, 요게 A가 지락이 됐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그 다음에 1번 DG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부하 전류가 있고 지락 전류가 있어요. 근데 지락 전류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지락이 되면 타고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항 R만 있잖아, R. 그래서 R에 흐르는 전류가 무슨 전류? 유효 전류죠. 그래서 얘가 바로 유효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락 전류 일단 구하면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근데 여기 일선당에 대한, 여기 일선당의 전압이 상전압이죠? 그 때문에 저항이 일단 300에다가 전압이 얼마예요? 66이잖아요. 그러니까 66은 항상 아무 말해도 성간전압이죠? 성간전압이다. 그래서 66 곱하기 10의 3승을 루트 3 나누면 상전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127A가 나옵니다. 근데 부하전류를 구해야 돼요. 부하전류. L은. 근데 부하전류인데 여기서 보면 역률이 0.8이에요. 요거는 두 가지가 있다. 여기 얘가 유효전류니까 부하전류는 그쵸? I 코사인 세타가 유효전류고 플러스 J의 I 사인 세타가 되면 얘가 무슨 전류가 되는 거죠? 무효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전류, 무효전류를 각각 계산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유효전류이기 때문에. 얘가 유효전류이기 때문에 무효와 유효를 각각 구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뭐냐면 분명히 지상이라서 지상. 여기 지상이죠. 지상. 지상이 됐을 때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I는 일단 IL은 그죠? 루트 3에다가 곱하기 66에다가 곱하기 0.8에다가 2만 하면 되겠죠? 물론 얘가 K 킬로볼트고 얘가 킬로와트니까 단위 항상 안 써도 되고 요 전류에다가 코사인 세타 그죠? 0.8. 근데 여기 보면 플러스가 돼야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여기 지상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니까 마이너스 J의 역률이 0. 사인 세타가 0.6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175에다가 빼기 J 131.2가 되죠. 자, 이렇게 구한데 요거 절대값은 얼마냐? 절대값은 일단은 218.7A가 돼요. 절대값 어떻게 구하는 거죠? 절대값은 이렇게. 그래서 175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할 때는 마이너스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1.2의 제곱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유효전류고 얘가 무효전류. 절대값은 요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하전류, 유효전류, 무효전류. 절대값은 218.7 크기가. 자, 그래서 DG에 흐르는 전류는 사실은 127A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300도 5가 되는 거죠. CTB 역수가 되는 거죠. 항상 어차피 계전기나 전류계는 2차 전류가 되는 거니까 전류계 지식값은 뭐예요? 1차 전류의 CTB의 역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00도 5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전류를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A상이란 말이에요. A상. 원래 B상하고 C상에는 지락 전류가 오지 않죠. 왜냐하면 사고 나면 얘가 전류가 이렇게 타고서 이렇게 흐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A상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A상에는 당연히 지락 전류에다가 부하 전류가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B상과 C상 같은 경우는 무슨 전류? 부하 전류만 나타나는 거고. 근데 DG 같은 경우 뭐? 지락 전류만 나타나겠죠.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A상에는 그죠? 여기 보면 유효전류, 그죠? 그래서 무효전류 요거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 더하면 302가 되고 근데 무효전류 요거죠. 그래서 누트시고 제곱하면 329.26A가 나온다. 이 A상의 1차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자,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 B상과 C상은 몇 암페어 걸려요? 지락 전류가 뺀 나머지 218.7. 그러니까 요게 바로 A가 뺀 B상과 C상의 전류가 이제 218.7 되겠죠. 그러면
반같이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A상 같은 경우는 지락전류는 300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7에 암페어에다 300도 2.116, 그래서 2.12가 되고, 그 다음에, 지락전류. 그러니까 이거 D지요, D지. D지의 흐른 전류가. 그 다음에 A상 같은 경우는 이제 유효전류하고, 부하전류하고 이제 지락전류 흐르니까, 아까 320.926 나왔죠? 300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놈은 이제 부하전류만 흐르잖아요. 그죠? 부하전류가 218.7 되니까, 여기에다가 300도, 똑같이 3.645, 최종값은 3.65. 두 놈 똑같죠? 부하전류만 흐르니까. 부하전류 흐르고, 요거는 이제 부하전류에다 플러스 지락전류가 흐르는 거고, 요 새끼는 지락전류만 흐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 어렵지 않죠,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아까 제가 4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피대기 설치 장소인데요. 이게 이제 아마 바뀔 가능성이 크죠. 이제 전에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죠? 제가 가만히 놔뒀는데, 지금은 여기 보면 전기 설비 기술 및 판단 기준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게 이제 뭐로 바뀌죠? KC, 만약에 나오게 되면 KC 규정에 따라 이런 말이 나오겠죠. KC 규정에 의해서 시설의 곧 세개소를 쓰시오. 이렇게 하나. 그래서 요거 대신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안 대신 아마 KC 규정에 따라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간연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발전소, 변전소, 인입구, 인출구, 그 다음에 고압 특골, 수용장소, 인입구, 가공과 지중 접속점 3개만 쓰면 되는데 하나가 더 있죠. 배동연 변압기에 고압 및 특고 압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긴 쓰는데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가면 여기 원래 KC 규정이 따로 있고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KC 규정하고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인데 원래 두 개 다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판단 기준에다가 플러스 요놈이었거든요. 지금은 이거에다 이건데 이 규정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가면 뭐라고 됐냐면 배전류 면역계 고압 및 특고압지 설치한다 되어 있고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단 22,900은 제외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투라인 전보산 때 주상 변압기에는 필액에 설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는데 KC 규정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답은 이거 이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의해서란 말이 나오면 사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약간 까다롭죠. 만약에 KC 규정에 따라서란 말이 이렇게 쓰면 돼. 근데 만약에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의한 이런 말이 나와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의한 이러는데 투트라인은 제외 이런 말을 여기다 써주는 게 좀 더 정확하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내가 볼 때 KC 규정이란 말이 나오면 그대로 여기서 4개 중에 3개 쓰시면 되죠. 7번. 설계자 크기 형상에 따라 조화를 한각하여 형광등 기글 벽면 상만 모서리. 그죠? 모서리면 코니스 조명.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별표를 얘기 안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 3개, 4개 드릴게요. 간연도에서 한 4번, 5번 나왔죠? 근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별 3개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왔죠? 다운라이트부터 해서, 그죠? 요것도 제가, 별 한 5개 드릴게요.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8번 비율 차동 계정인데요. 차동 계정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별 5개 드릴게요. 간연도에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또 앞에서 많이 풀고 온 문제죠.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림과 같이 차동 계정기의 델타 Y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델타죠? 델타. 그죠? 요걸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Y죠. 여기 Y. 그래서 델타 Y다. 그럼 위상을 맞춰주기 위해서 얘는 뭐죠? 가만히 보니까 여기 CT가 Y고 여기에 뭐예요? 델타죠. 이렇게 결선했어요. 고장 전류가 전격 전류의 200% 2배라는 얘기죠. 알아두셔야 되고 이때 계정기에 흐르는 계정기의 동작 전류라는 것은 가운데 흐르는 전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을 때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CT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게 A, B, C라고 한다면, 그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바로 동작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뭐하라? 그게 바로 I, R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다 줬어요. 여기 CTB도 500대5 줬고요. 2차 측도 2000대5 줬어요. 그럼 무슨 값만 알면 돼? 전류값만 알면 되잖아, 전류. 근데 전류인데 필 용량은 30MV이고 1차 전압은 33, 2차는 11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그때 전류 I는 그죠? 여기 바로 가까이 그냥 I1은 누수산 곱하기 1차 측이 33이고 용량은 30MVA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I1은 뭐 어차피 뭐 누수산 곱하기 33이니까 요걸 갖다가 10의 3승 이렇게 되고 용량은 30MV니까 10의 6승 이렇게 되게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500대 5 곱하니까 5.248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차 전류는 11이죠. 그래서 이제 누수하고 11, 30MV 똑같고 2000대 5인데 항상 얘기하지만 델타는 몇 배 더 크다? 여기에 몇 배 전류? 루트 3배 전류가 더 흐른다라고 했어요. 그죠? IL은 IP보다 몇 배? 루트 3배 전류가 더 흐르기 때문에 루트 3을 곱해야 된다라고 해서 6.818. 그럼 사고가 안 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빼주면 되죠. 당연히 2차 측이 전류가 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에 흐른 전류를 계산할 때 이걸 보통 이제 ID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태까지 우리는 지금은 IR이에요. IR인데 원래는 뭐예요? 큰 전류에서 작은 전류 빼야 돼요. 당연히 2차 측이 크죠. 전압이 낮으니까. 얘가 전압이 크잖아. 용량은 똑같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2차 전류 빼기 1차 전류가 되거든요. 얘가 0이 아니라는 얘기 사고 났을 때. 그래서 전류 표기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끔 어느 간연대 보면 I1 빼기 I2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항상 2차 측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빼주면 돼. 그래서 6.82에다가 빼기 5.25 빼주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사고 안 났을 때 전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사고 전류가 났을 때 몇 배 한다 그래서 2배 한다고 했으니까 이 전류값에다가 나온 값에다 뭐 하면 돼? 2배를 곱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2배 곱하면 돼요. 그게 3.14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3.14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고 전에 이제 간연도에 이거 말고 어떤 유형이 있었냐면 예, 아마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앞에 설명했는데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CTB를 안 줬어요. CTB 안 주고 1차 측만 얼마 줬냐면 얘를 그래요. 얼마? 50대 5를 줬고요. 50대 5. 50대 5를 줬고 이 용량도 안 줬어요. 용량 안 주고 요거만 줬어요. 요거만 주고 나머지 다 안 줬어요. 요거 당연히 안 줬죠. 그러니까 1차 측이 50대 5일 때 2차 측엔 CTB가 몇 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대 몇냐. 그러니까 몇 대 몇이냐 이거죠. 그래서 2차 측은 무조건 여기 5A고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되죠? 빨리 눈치. 전압이 여기면 33이고 얘가 11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2차 측이 3배가 전압이 낮죠. 그러면 전압이 3배 낮으니까 2차 측은 전류가 몇 배 커요? 3배가 크죠. 그래서 50의 3배니까 바로 15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만 주고 이것만 주고 1차 측이 이렇게 줬을 때 2차 측은 전압이 3배가 작으니까 전류는 3배 크다라고 해서 답은 150대 5가 된다. 이것도 간연도에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별 아까 5개 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9번 같은 것도 별 5개 드릴게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약간씩 변형을 하잖아요. 그죠? 한 대 용량을 구하라. 그 다음에 한 대 용량을 구한 다음에 전동기 출력 구하라. 등등등 많이 나왔어요. 그죠? 요거 별 제가 5개 드리도록 할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500kV째 단생 몇 개 3대인데, 여기 보면, 3대에다가 플러스 1대니까 총 4대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다 운전하려면, V가 쓸 때 2대가 들어가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2대가 들어가니까, 그죠? 여기도 곱하기 2배가 되죠. 그래서, 누투상 곱하기 한 대 용량 500짜리가 이게 2대 용량이고, 여기 몇 개? 2개가 되겠죠. V가 쓸 2대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필기에도 이게 문제가 원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730.05 케이블가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실지수. 이것도 별 5개 드릴게요. 많이 났던 문제가 어렵지 않죠? 단지 이제 여기 보면 뭘 조심해야 돼요? 그쵸? 작업면의 높이, 이게 중요하죠. 안 줬을 때는 무시. 주면은 빼주면 된다. 어디서? H에서. 그래서 H는 등고라고 하죠? 높이가 원래 얼마예요? 4.85죠. 4.85에다가 작업면의 높이를 빼면 되겠죠. 그럼 이게 4m가 되죠?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조심할 게 뭐냐면, 실지수는 단위가 없다.
그래서 여기도 길이니까 밑에도 메타고 위에가 메타니까 얘가 메타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지수는 개수예요. 개수. 개수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다.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시험 볼 때 잠깐 얘기하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이거 그때 공사기사 볼 때인가요? 하여튼 그때 볼 때 실지수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계산하는데 항상 버릇이 뭐예요? 단위는 꼭 써야 된다라고 느낌이 딱 온 거야. 근데 단위 이렇게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순간적으로 꼼꼼하게 이제 했나고 생각해서 평소에 안 썼거든요. 단위 써야 되나? 그래 얘도 메타고 길이 메타니까 그래 얘도 메타일 거야 라고 요걸 쓰고 나온 거예요. 쫙 거졌죠. 왜냐하면 실지수는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대산의 우리 선배들이 그때 선생님들이 실지수는 단위가 없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냥 이거만 썼단 말이야. 단위는 안 썼고 그 단위 없으니까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1.1mm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실지수는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처럼 틀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별 제가 5개 드리죠.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또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배터리 용량 구하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단위. 배터리 용량의 단위도 꼭 알아두셔라. 단위 안 주면 암페 아워를 꼭 써야 된다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늘 주다가 갑자기 시험 장소에서 배터리 용량은 얼마인지 구하시고 단위 안 준단 말이야. 그 단위 안 줬을 때 우리 긴장을 해요. 요게. 암페 아워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페어만 쓰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 단위 안 줬을 때. 얘가 없을 때. 그래서 다 풀고서 오답 틀리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자, 배터리 용량은 L분의 1의 이게 보수율이죠? 보수율. 경련 용량 저하율. 다른 말로 경련 용량 저하율. 그 시간이라면 배터리가 감소하죠? 그걸 보상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0.8분의 1 하면 값이 1.25가 나오죠? 그래서 25%더 배터리 용량을 더 큰 걸 잡아라 뜻입니다. 그래서 K1, I1. 요게 K1, I죠? 요게 K1, I1.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게 넘어갔죠? 그래서 I2 빼기 I1. 요게 K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3 빼기 I2 요거 되는 거죠? 요게 K3가 되는 거고. 요게 K4가 되는 거죠. I2 빼기.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되고, 요거에서 이거 빼주면 되고,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616.675가 나온다. 물론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실무랑 적용하면 안 돼요. 그 아픈 사연이 있어요, 사실은. 아픈 사연이 있는데, 지금 봐봐요. 만약에 616.675가 되면, 이 부하를 걸 때, 요 부하를 걸 때, 그죠? 여기 제일 커요, 두 번째까지. 요 부하를 걸 때, 이 애는 616.675보다 커요, 그죠? 응? 얘가 1번이라고 하고, 끝에까지 계산한 게 2번이라고 합시다. 1번이 커요, 2번이 커요? 당연히 1번이 크죠? 그래서 배터리 용량은 사실은 제일 큰 부하를 적용을 해야 돼요. 감소 부하기 때문에. 이게 실무에서, 기술사나 실무에서 이렇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공식의 대입에 나오는 값이 그냥 답이에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알고 싶으면 저한테 카톡 보내요. 카톡? 아니면 전화하세요. 저희 예문사도 되고, 아니면 저희 인천 대산으로 전화하셔도 되고. 응? 제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까요? 이게 유튜브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래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제 가르쳐 주면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 전화번호 안 가르쳐 드릴게요.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게 왜 그런지를 알고 싶으면, 예문사라든가, 예문사에 전화하면 저자번호 가르쳐 줘요. 또는 이제 저 인천 대산으로 전화하면 강진희 선생님 바꿔주세요. 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제가 필기할 때 제가 그 전화번호를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너무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 특히 뭐냐면 밤에. 잠이 없으신가 봐. 밤에 막 1시, 2시에도 막 문자로 질문해요.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상식에 벗어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어쨌든 이유에서 최종 답까지 다 적용을 한다. 단, 실무나 기술사에서는 이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답이 된다. 이유는 묻지 마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넘어갈까요? 12번.
자, 공칭값이 이게 이제 오차인데 이게 뭐냐면 정격값이라고 봅시다. 정격값이 100대 5짜리예요. 그럼 얘가 몇 배예요? 20배짜리죠. 20배짜리 써야 되는데 1차는 250이고 2차가 10A예요. 그러니까 250대 10 하면 얘가 얼마예요? 25배짜리죠. 그죠? 그러니까 20배짜리 써야 되는데 25배짜리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오차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때 오차는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측정 변류기 값. 측정 변류기가 2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치값이 20이 되고 얘가 25가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0%가 돼. 곱하기 몇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0%가 된다.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거 말고 오차율, 계측기 오차율이 있어요. 이거는 뭐야? 참값, 측정값 빼기 참값이죠. 요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true, 참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값. 얘는 그 대신 참값이 아니라 여기 공치값이 아니라 측정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측정값.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다르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요거는 별 제가 하나 드릴게요. 한 번 나오고 아직 안 나왔어요. 오히려 오차율이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요건 별 하나 드릴게요. 13번. 아, 이거 뭐 제가 여러분들 별 제가 뭐 한 몇 개 드릴까요? 별 한 2개 드릴게요. 2개. 2개 드리는데 알아두시 좋은 게 요즘에 자꾸 이제 ASS가 나와요. ASS. AS는 보통 이제 간이 수선섭에서 많이 쓰는데 이니케 패기로 AS는 단락 전류가 900A입니다. 전격 차단 전류가 최대 900A입니다. 좀 용량이 작죠. 그래서 용량이 작은 보통 한 1500일 넘으면 보통 1200 정도? 우리 간이 수선섭가 1000kV 이하잖아요. 그죠? 1000kV 이하일 때는 이제 간이 수선섭 이하일 때 보통 간이를 쓰는데 실무에 가면 보통 1200까지도 그냥 1200까지 이하까지는 보통 이제 ASS를 써요. 얘는 이제 1200은 이제 정식이죠. 1000 넘었으니까. 근데 막 1200을 넘는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ASS보다는 이제 LBS를 많이 쓰죠. 왜냐면 용량이 너무 작으니까 전격 차단 전류가 9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제 용량이 크게 되면 그때 LBS를 많이 쓰는데 거기에 대한 ASS 된 겁니다. 요거 말고 또 AISS가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원래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죠.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겁니다. 그럼 AISS는 뭐냐? 기중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죠. 이렇게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전보산 때 위에 있어. 5개용입니다. 5개용이고요. 그래서 5개용인데 보통 유입식입니다. 유입식. 5개용이고 AISS는 이제 뭐냐면 얘는 옥내용입니다. 옥내용. 그래서 얘는 보통 이제 몰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 아파트나 조그만 아파트나 상가 이렇게 가면 전기실에 가면 전보산 때 있는 거는 이렇게 함으로 되어 있어요. 함. 이렇게 직사각형 함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가 이만하죠. 두껍게 이 정도 돼서 함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간이수선섭이 요즘에 옥상에 설치하지 못하잖아요. 내진 설계 때문에. 다 어디 있어요? 간이도 지하에 있단 말이에요. 맨 아래층 지하에 있는데 막상 거기 지하에 가면 이렇게 함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ASS가 이제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약간 달라요. 그래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5개용이다. 얘는 옥내용이다. 이렇게 말해주시고. 자, 이랬을 때 록전류입니다. 록전류와 록전류. 장근 전류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대 얘가 전격 차단 전류가 900A가 되기 때문에 보통 800A가 되면, 몇 A가 되면 사고 전류가 800A 이상이 되게 되면 얘가 스톱을 합니다. 잠궈요. 잠그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800A 넘으면 너무 크기 때문에 얘가 잡는 게 아니라 딱 잠궈버려. 스톱을 해버립니다. 그게 록전류고 거기에 대한 기능 좀 이따 보고 말씀드릴게요. LA 전격 전압 요거 18이죠. 그 다음에 제1보호 대상의 이 LA는 누굴 보호하는 거죠? 변압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워피즈 단점 2가지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MOF 과전류 강도는 이거 어떻게까지 안 나왔으면 전에 막 옛날에 가전류 강도 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수가 있는데 근데 CT를 얘기하는 거예요. MOF CT 요거 이제 MOF에서 누굴 얘기하면 CT를 얘기하는 겁니다. CT. MOF 안에 원래 MOF가 PT와 CT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CT가 있고 원래 이제 정식에 보면 여기도 CT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차 측에 그래서 여기 CT하고 여기 CT가 원래 가전류 강도가 달라요. 선정하는 방법이. 오차 범위 오차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F점에서 삼상 단락줄과 우리가 보통 이제 삼상이니까 삼상 단락줄이 기본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이상 단락줄과라 그 삼상을 이상을 바꾸면 0.866이 되는 거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회로에서 이제 나왔던 거죠. 자 여기 보면 답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800A입니다. 800A인데 왜 800A 설정하냐? 길이 뭐냐? 록전류가 800 이상 되면 개폐기는 록이 됩니다. 그래서 후비 보호 장치가 차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후비 보호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 ASS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통해서 여기 변전소가 있단 말이에요. 변전소에 차단기가 있다든가 한정 거죠. 그 다음에 리클리어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800A 이상이 되면 얘가 스톱을 하고 멈춰버리고 얘나 얘가 먼저 동작해버리는 거예요. 차단해버리는 거죠, 얘가. 그래서 800A 이상이 발생할 때 개폐기가 잠겨지며 후비 보호 장치가 차단한 다음에 개폐기가 개방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쓰면 돼요. 그래서 후비 보호 장치, 그래서 사고전류 이상 발생 시 록전류가 개폐기 록되며 후비 보호 장치가 차단 후 개폐기가 개방된다. 까지만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록전류의 하는 주 역할이죠. 그래서 록전류가 하는 의미입니다. 의미. 그래서 800A가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용량이 작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LBS를 많이 쓰죠. 용량이 작은 경우만 쓰는 거고 바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800A가 여기 부하에 800A가 물론 이제 파워 퓨즈가 여기 있어요. 파워 퓨즈가 끊어서 못 나오게 막아주면 되는데 만약에 파워 퓨즈가 못 잡았다든가 나왔을 때 800A 이상이 되면 얘가 스톱을 하고 얘가 끊는 거죠. 후비고 얘가 끊어서 멈추게 된다면 얘가 이제 무접 상태가 되죠. 그때 얘가 개방한다는 거죠. 끊는 게 아니라 못 끊으니 너무 크니까 얘가 들은 다음에 얘가 들었어. 오프하게 되면 그때 얘가 이어서 바로 오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오프가 됐으니까 다시 온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오프되면 다시 온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불리한 장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아까 이제 18이랐고, 그 다음에, 누굴 보호한다. 그래서 수전용 변압기 쓰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변압기만 써오면 되게 돼요. 여기 이제 앞에 보면 주보호 대상인데, 여기 보면 주보호 대상이 이 변압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변압기를 우리 그냥 수전용 변압기 또는 전력용 변압기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그냥 변압기라 써도 답은 돼요. 그 다음에 파워 퓨즈 단점, 재투입할 수 없다. 가도 전류에 용단되기 쉽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유를 조정할 수 없다. 왜냐 파워 퓨즈 우리가 보통 차단기에 비교 차단기는 이렇게 CT 그 동작 시간을 조정할 수 있잖아. CT 그래서 동작 조정할 수 있지만 얘는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번 같은 경우는 뭐죠? 1번이 75배. 그죠? 1번이 요거죠, 요거.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죠? 그래서, 설치점에서 단락줄을 계산 투트라인 경우에 60A 이하, 60A 이하 할 때는 75배, 단 75배 이상 할 때 150배를 적용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75A, 75배, 156배, 그 다음에 40배가 된다. 이런 얘기고.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거 암기. 이런 거. 요것도 암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락전류 구하라. 그러면 IS는, 그죠? IS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아까 5%였죠? 100에다가 전격전류 I는 루트 3에다가 380에다가, 그죠? 500 곱하기 10에 3승 하면 전격전류가 이렇게 나오겠죠. 상당히 큰 전류가 흐르네요. 단락전류가. 그래서 답은 여기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때 성간 단락전류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간 단락전류는, 그렇죠. 아까 이 값에 얼마나 했죠? 요 값에. 이게 이거죠? 요 값에 86.6%. 그러니까 요 놈이죠. 요 놈이죠, 사실은. 그다가 0.866 곱하면 된다. 그래서 13,150.51A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되겠지만 별 제가 한 몇 개 드릴까요? 여기서 괜찮은 문제가 뭐 이런 문제 유형. 이거 원래 안 나왔던 문제인데 괜찮은 문제입니다. 이건 잘 안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파워 퓨즈, 요거는 원래 요 두 놈은 잘 나왔던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잘 안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처음 나왔던 거고, 요거 처음 나왔던 거고. 그래서 요거 뺀 나머지는 별 4개 드리고 싶은데, 합치게 되면 별 한 3개 드릴게요. 어차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4번. CT의 과전류 강도를 답하시오. 첫 번째 1번. 전격 과전류 강도인데 통전시 때 열적. 왜냐면 이제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열이 나거든요. 그 열에 대해서 얼마큼 견딜 수 있는지 그 강도를 여기가 보통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S는 그렇죠. S는
여기 보면 통전 시간을 t에다 루트 씌우면 되고 그 다음에 SN, 가전류 강도 SN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바로 과전류 강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암기. 그 다음에 그래서 기계적 과전류라는 건 뭐냐? 좀 전기적, 기계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통 이제 여기서 과전류 강도를 이제 단락전류 얘기하는 거죠. 단락전류에 엄청 큰 전류 걸리기 때문에 그 큰 전류에서 얘가 변형이거나 깨지거나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기계적 강도, 변형되지 말아야 뜻이죠. 뭐 전기적인 충격은 전류를 파괴한다든가 이런 거고 기계적 강도라든가 이런 거 충격 이런 거는 뭐냐면 변형시키거나 얘를 갖다가 이제 파괴시키는 거. 쉽게 얘기하면 터지는 거. 근데 절연 파괴는 전기적이고. 그래서 그때 기계적 과전류는 뭐냐? 그래서 단락시 여기 꼭 들어가야 돼. 단락시 전전의 건선의 그죠? 건선의 변형되는 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선의 변형에 견디는 강도 이 정도. 또는 단락시 건선의 또는 기기의 변형되는 정도의 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는 단락시 건선의 변형에 의한 견디는 강도. 물론 이제 최대 20.5배 이상 견디라 이렇게 돼 있건데 이건 뭐 참고만 하시고 요거만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난 물어봤으니까 정의를 쓰라 이런 얘기죠. 이것도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자, 15번은 이제 이게 우리 주 교수님 강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자, 마지막 문제 16번입니다. 사실 이거는 ACSR에서 요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어디 갔냐면 공사산업기사입니다. 공사산업기사의 간연도 문제. 그래서 우리 이제 전기 기사에는 거의 안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댐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댐퍼를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간연도에 그냥 하는 거,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동 방지로서 어떤 설비를 했느냐, 따라서 정확한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해서 이 간연도 나왔던 문제. 그래서 대부분 뭐 썼냐? 댐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대부분 틀렸죠. 댐퍼가 아니에요.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답은 그쵸. 댐퍼 이게 아니네. 참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실수했어요. 뭐냐면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지울게요. 쪽팔려요. 빨리빨리 지울게요. 전선 상호 간격. 전선 상호 복도체일 때 전선 상호 간격을 유지해 주잖아. 그죠? 복도체일 때, 복도체나 다돌체일 때, 이렇게 복도체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끼잖아. 그죠? 요 이름을 정확한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대부분 뭘 썼냐면, 얘들이 답을 뭘 썼냐면, 스페이셜 이렇게 썼어요. 스페이셜. 그래서 대부분 틀렸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바로 스페이셜 댐퍼예요. 요게 답입니다.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댐퍼, 진동방지도 알아둬야지만 전선 상호 간격 유지는 정확한 명칭은 스페이셜 댐퍼. 선생님 만약에 정확한 명칭이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스페이셜만 써도 되냐? 이왕이면 오리지널 명칭은 스페이셜 댐퍼입니다. 이걸 줄여서 스페이셜 하는데 정확하게 스페이셜 댐퍼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같이 알아두시면 이제 요거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잡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니네요. 이건 2회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16번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020년 전기기사 1회 우리 기사 실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상당히 뭐 난이도가 약간 있었지만 그게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 충분히 다 풀 수 있습니다. 저 뒤에 가면 4회차인가 3회차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